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쪽으로 줄 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의심인데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조선일보는 뒤에 구린 짓을 하고 배신할 들이요. 그거 모릅니까?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좀 더 지켜보면은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확실히 보이겠지만 이건 아이뉴스24 기사인데요. 이재명의 통 큰 양보 전략에 여당, 국내임이 속수무책이다. 이재명이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란 건 무엇입니까?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경쟁하는 게 정치가 돼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이재명도 그런 언급을 했었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보수적인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줄까, 그걸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도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재명은 지금 잘하기 경쟁을 하게끔 정치판을 자기 혼자서 리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국내임을 아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에 관련된 건이라든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요걸로 아주 국내임을 갖고 놀고 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재명이 지금 정치판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국내임을 갖고 놀고 있어요. 연금 개혁안, 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이런 민생과 맞닿은 법안에 대한 국내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고 압박해 나가고 있어요. 수싸움의 천재입니다, 이재명이. 국내임 쪽 애들은 이걸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정치, 세련된 정치, 상식적인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데니까. 그냥 진영 대립만 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판만 했었으니까 그것도 쇼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다 한패니까. 무책임한 집권 여당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그래서 수싸움에서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국내임 애들. 국내임에서 제가 제일 비상하다고 보는 게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인데, 추경호는 굉장히 국내임에서도 똑똑한 전략가예요. 근데 추경호도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반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추경호는 처발릴 것 같아요. 추경호가 국내임에서 그래도 똑똑한 애인데 지금 이재명한테 안 돼요. 정치판에서 수싸움에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내가 양보하겠다, 이재명 양보할게, 그래 반대하면 차등 지원하겠다, 그래 놓고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차등 지원 양보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여라.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국내임 왜 안 받아들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차등 지원이 그냥 소득 수준 높은 사람한테는 25만원, 소득 수준 낮은 사람한테 35만원치를 받겠다는 거였어요. 국내임 애들을 사기치고 속이면서 압박까지 하는 거죠. 어찌됐건 기사는 나버렸어요, 이재명이 양보하는 걸로. 그래서 양보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국내임 애들아. 국민들은 그거에 속는 거죠. 또 아니, 국내임 애들 왜 우리 경기도 안 좋은데 좀 먹고 살게 좀 해줘, 왜 안 받아들여, 이거를 이재명이 양보했다는데. 이래도 저래도 줘야 하는 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겠다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퍼주겠다. 또 연금 개혁안도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일단 21대 국회에서 하자, 우리가 통과시키자, 개혁을 하자. 이재명이 통큰 양보하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하자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알고 이재명이 질른 거예요. 국내임 애들은 민중들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반대만 하는 프레임을 이재명이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취약한 국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175석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큰 양보 전략을 펼치는 쇼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수권 정당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래서 여당의 안,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겠다 고 이재명이 통큰 양보하는 척 하면서, 근데 오히려 수세에 몰린 게 국내임이 됐어요. 연금 개혁안 공방도 대표적인 이재명의 양보 전략 사례예요. 민주당의 프레임에 여당이 허를 찔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게 됐어요.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여당 국힘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책임이 국힘 쪽으로 넘어가게 돼버렸어요. 근데 국내힘은 이재명 주장처럼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0% 안을 제시한 바가 없는데 민주당의 대승적 수용 주장은 여론전이라고 반발했어요. 맞아요. 여론전하고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국내임을 압박해 나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거 합의한 적도 없는데 뭐야 이거. 하지만 이미 모양새는 이재명의 대승적 결단과 또 국내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펼친 여당으로 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재명이 진짜 지금 힘을 실어주니까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내임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도 비슷한 맥락으로 22대 국회 개원 당일 당론으로 발의했어요. 돈 퍼주자. 지금 경기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오른다,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멸성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자. 그리고 양보할게, 그래 차등 지급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서 모든 결정을 국내임 쪽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 거부했을 때 책임은 국내임에 지게끔. 나 양보했잖아, 차등 지급하겠다, 기초수급자 35만원 주고
돈벌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겠다. 근데 원래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핵심이었는데 국내미 이거 포퓰리즘이고 물가, 금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면 선별적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선별 지원하겠다 비슷한 투로 차등 지원.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러면서 차등 지급하겠다. 이러니까 그게 기사가 쫙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양보를 했는데 국내미 안 받아들이면 국내미 납부가 되는 이런 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선별 지원이 아니고 말은 선별 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35만 원이고 아니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35만 원이고 조금 소득 수준 있는 사람도 25만 원. 그래서 전 국민 다 주겠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입법 강행을 통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등 지원은 또 수용할게, 통 크게 양보할게요 이러면서 여당은 또 한번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가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머리 회전 빠르고 전략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능구렁이에요. 속 안에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인간인데도 추경호를 갖고 놀아요. 이재명 대표의 차등 지급 수용 입장이 나온 직후에 곧바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근데 이재명은 이미 언론에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거 양보했는데도 이거 결정 안 하면 너희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지. 추경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은 민생을 포기한 국내힘이 돼버리고 이걸 또 받아들이면 이재명한테 지는 거고 그리고 이걸 또 받아들이면은 이재명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이란 게 진짜 포퓰리즘이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런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경제를 살리는 거였다는 거에 증명이 되는 거고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불기라고 하죠.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가드 불가능한 기술을 쓰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기술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숙고 없는 입장 발표. 요거는 긁어 부스럼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민수 대변인도 진짜 요즘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뭔가 볼수록 매력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의 양보안을 제안을 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한 것이 맞나 싶다. 야당이 제안할 때마다 거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쏘아붙이면서 이재명이 원하는 전략을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가 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람을 봤을 때 한민수는 뭔가 정이 많고 그렇게 쉽게 변절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의리가 있어요. 이재명 암살당하고 이럴 때 진짜 펑펑 울었다고 하고 막판에 진짜 공천권을 따내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너무 기쁩니다. 진짜 친명으로서 대변인까지 하시고 문화일보에서 높은 기자까지 하시던 분인데 변치 않고 기자 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기자를 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기자 생활을 뚜벅뚜벅 변치 않고 기자 생활 하신 분입니다. 기레기라고 욕할 기자들도 있겠지만 한민수 의원은 기자를 평생 하셨던 분이지만 변치 않고 좋은 분이에요. 이재명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됐죠. 그래서 이재명이 원하는 전략대로 이렇게 또 대변인 역할도 잘 하고 계시고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전략적인 모습에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이재명은 굵직한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이지만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 이런 프레임을 이재명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이슈를 다 주도하고 정치판을 지가 갖고 놀면서 민생 챙기면서 또 국내힘은 반대만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생 경제도 안 좋은데 윤석열 정권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반대만 하는 국내힘 그림을 그리게 돼서 국내힘을 압박하는 거죠. 진짜 천재입니다. 보통 선거에서도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되고 여당이 안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손해볼 것이 없는 만큼 존재감 키우기 전략 의미가 강하다. 이재명이 존재감이 엄청나요. 이재명한테 비빌 만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그러니까 국내힘이 이걸 이재명이 지르는 민생 제안을 안 받으면은 이재명이 오히려 부각되고 국내힘은 떡락하는 거죠.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확보했어요. 또 의석수나 전략으로만 봐도 유리하다 이재명이. 장성철 소장도 이재명이 잘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완전히 잃어버린 무책임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힘 집권당인데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재명이 계속 주장하는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이 있다. 또 연금도 지금 바닥이 나고 이제 파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재명이 양보를 한다고 이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완전히 책무를 안 하는 거죠. 무책임한 프레임을 그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현재 민생 이슈에서 국내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와 능력,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힘이 이제 욕을 얻어쳐먹고 지지율이 떡락하게끔 압박을 해나가는 거예요. 압박을 해나가다가 국내힘도 점점 민심이 이재명이 민주당 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은 이재명이 타이밍 봐서 이때다 싶으면 이제 탄핵을 지를 거예요. 왜냐면 국내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이재명이 어떻게든 지금 의석수가 안 되니까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치판에서 전략적으로 국내힘을 압박해 나가야죠. 윤석열도 압박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과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전략과 함께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국내힘이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만 해도 이재명이 압박하고 주도권 이미 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전략적인 부분도 장난이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만을 외치고 센 척만 하는 조국 이런 모질이랑은 다르죠. 질이 달라요.
민생을 챙기면서 일석이조삼조를 얻어내는 거예요. 윤석열 국내힘 압박하고 민생 챙기면서 윤석열 정권에게 실망한 중도 보수 세력들도 끌어모으고 완벽하게 압승을 거둘 심산으로 보여져요. 대선 다시 치렀을 때 압승 거두기 전략 지금부터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투정하고 있고 당 사무실이 좁다고 깽판을 치고 있고 교섭단체 만들려는 빌드업이에요. 그거 교섭단체 안 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 얘들 정말 20석 이상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안 돼서 추미애 국회의장을 마지막 카드로 밀었는데 그래서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서 교섭단체 기준 완화해주고 조국이 설치게끔 할 심산이었는데 그 마지막 카드가 물거품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 앙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문 털보 계열 유튜버들이. 근데 조국이 우리가 그래도 좀 안심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조국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났어요. 조국을 선동이 돼서 찍었던 분들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국내힘을 조지고 있어요.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조선일보가 뭔가 스탠스가 왜 갑자기 변했지? 왜 이재명을 괜찮게 얘기를 하지? 좀 의심을 했잖아요. 최근 조선일보의 충격적인 보도 및 칼럼 스탠스. 이재명이 대통령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우권 능력이 있다. 여의도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이. 무서운 사람이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완전한 항복선언으로 판단하기엔 좀 이르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요런 걸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보수 결집하라. 근데 그거는 먹히지 않아요. 이미 보수 지지자들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돌아선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보수 결집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언급을 했잖아요. 작년에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는 이런 소문을 제가 입수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방상훈이. 근데 이 수장을 장수를 잃은 조선일보라는 군대는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든 이재명이 끌어내려서 탄핵시키고 대권을 차지하게 될 상황인데 이재명을 어떻게든 막을 방법이 안 보여서 저 자세를 보이면서 이재명한테 기회주의자로서 자기네들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보면서 시간 벌이를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의 생각을 100%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5월 31일 기사 보니까 조선이 진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당을 동료시킨 이재명 대표. 국내힘을 동료시켰다고 제목을 달잖아요. 극우 우파들이 보는 조선일보에서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복지, 기후와 환경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이 명운을 걸만한 시대 과제는 널려있다. 윤석열 탄핵이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복지, 기후, 환경 이런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윤석열 탄핵 시간 끌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재명을 속여서 탄핵이 아니라 잦은 사퇴 하야로 몰고 가서 개헌을 하려고 요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도 있고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사진도 좋은 거 썼잖아요. 이재명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원래 이재명 험악한 이상한 표정만 쓰던 애들이 정치인으로서 신경 써야 할 과제들은 되게 많은데 윤석열 탄핵이다 특검이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걸로 가자. 그래요. 아직은 모를 일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결론 내린 거 아니고 뭔가 얘네들이 스탠스가 바뀌어서 이상하다. 이거 좀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기관이 다루면 족할 정쟁성 의혹에 매몰되기보다 이렇게 특검이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정치판 흔들지 말고 윤석열 탄핵하려는 빌드업 하지 마라. 이런 정쟁성 의혹 말고 이런 시대 문제들 저출생 고령 경제, 환경 이런 거, 복지. 그렇죠. 의도는 있어요. 스탠스는 달라 보이잖아 확실히. 이런 거를 정치권 의제로 올려주는 역할이 앞장섰으면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이재명이 조선일보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재명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되게 비굴하지 않아요? 비굴한 스탠스가 됐어요. 이게 돌려 얘기하자면 윤석열 탄핵 자꾸 몰고 가지 마라. 특검하지 말고 그냥 민생 챙기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복지, 기후, 환경, 국가의 미래 이런 거에 좀 집중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과 특검을 아무리 외쳐도 이걸 귀담아 듣는 여권 인사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생 문제로 치고 나오자 국민도 이재명을 다시 보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민생 문제로 이재명이 연금이다. 연금 개혁이다,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이런 거 치고 나오니까 국내힘이 이제 쫄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던 많은 국민도 이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비굴하게 이재명한테 읍수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는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지금 문제 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화해 제스처도 느껴지고 아니면 이재명을 어떻게든 담글 때까지 윤석열 탄핵 하는 거를 시간을 벌려고 가면을 쓰고 속이기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기사들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야 제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이재명 쪽으로 좀 스탠스가 가까워지긴 했어요. 완전히 이재명 죽이기가 99였던 조선일보가 한 60, 70% 정도까지 이제 이재명 죽이기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불안한 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째려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받아들이자면 조선일보 살려주세요. 우리 회장님도 이제 오늘 내일이고 언제 돌아가시 모를 것 같고 우리 폐간시키겠다고 예전부터 그러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다시 살아남기. 요 스탠스로 변한 거면 이게 베스트긴 베스트죠. 왜냐면 조선과 중앙이 우리나라 적폐 끝판왕 언론 탑 2인데 그중 하나가 완전히 돌아선다면 앞으로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권은 꽃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표가 압도적으로 또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희망회로 돌리면 그런 거고 아니면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 걸 너무 앞당겨서 이재명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시간을 벌려고 이 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조국이 했던 얘기를 다시 이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신 중국의 작가 글을 인용해서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묻에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그래서 조국이 했던 언급을 조선일보한테 이제 던져주고 싶은데 무슨 화해는 무슨 개뿔이 화해예요. 다구리는 쳐야 되는데 일단 스탠스가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중이 무엇인가는 100% 제가 아직은 판단 내리기 힘든데 이재명이 저보다 천재죠. 이재명도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또 최적의 수를 두실 거예요. 내가 이재명이라면 조선일보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쇼를 할 거예요. 이재명이라면 제가. 왜냐면 이재명은 항상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런 스탠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을 내색 하나 안 하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환하게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재명이 만약에 조선일보랑 뭔가 프렌들리하게 아주 친화적으로 가게 된다 이거 가지고 이재명을 욕하지 마세요. 변절했다. 이재명의 전략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스탠스가 유해졌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재명을 좀 떠먹이고 대통령급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이런 게 있으면 보수 지지자들도 이재명한테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얘들이 작전을 구리게 한다고 기사를 쓴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표 뺏기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얘들의 공작질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좀 거시기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주면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표 뺏기는 짓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의심하는 옵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예 조선일보는 빠르게 태세 전환을 가장 빠르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정권 창출됐을 때 숙청당하지 않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요. 제가 그거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꿍꿍이는 제가 다 몰라요. 아직까지 저에게 주어진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서. 화해 원할 때는 미친 척하고 손 잡아줘야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진짜 조선일보가 이재명 지지 선언으로 돌아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셋. 홍석현 혼자서 JTBC 중앙일보로 족바 애들 데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과. 그 해피엔딩을 원하죠. 솔직히. 왜냐면 조선일보는 독립운동을 했던 전력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천황폐하 찬양하는 기사 내면서 완전 재빠르게 친일 언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북한하고 전쟁 났을 때 6.25 때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바로 김일성 장군님 찬양하고 바로 태세전환을 재빠르게 하던 게 조선일보의 DNA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10수년간 적폐 세력도 해왔지만 지금 판을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꼬라지구만. 거기에다가 방상훈 회장님도 최장암이라는 소문이 있고 그래서 재빠르게 그 아들 방정호 TV조선 대표가 이거 보아니까 이재명 담그는 거 힘들 것 같아. 아예 빠르게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그냥 친명 언론으로 다시 그냥 사세 확장하고 살까? 이런 그 결정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만약에 진짜 완전히 회사 전환해서 이재명 쪽에 주석했다 이러면은 웰컴하면서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조지면 되는 거예요. 정권 창출한 다음에. 그냥 이건 뇌피셜이고 확정 내리기는 힘든 판이에요. 이재명이 조선일보 조지겠다, 폐간시키겠다. 성남시장 때부터 변함없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 다 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TV조선은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애들이 모를까요? 이재명 TV조선의 악의적 보도 폐간돼야 편치 않고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고 조지겠다고 했던 게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재명 죽이기를 열심히 했지만 안 죽고 지금 정치판을 보니까 꼬라지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재빠르게 이재명에게 줄서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은 해보자 이거예요. 좋은 의심이니까 이거는. 이재명 2021년 경기도지사 할 때도 조선일보가 언론이면 우리 집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8만 대장경이다. 변치 않고 조선일보를 조지고 싶어 하던 사람입니다. 망치던 남자 이재명, 부패 기득권 세력 부숴보겠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조선일보 아웃 이렇게 변치 않고 조선일보 조지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 그걸 아는 조선일보도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게 실패. 더 이상 법조계의 모든 정보원을 총동원해서 알아보니 이재명 깜빵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전해졌고 암살을 하려는 것도 실패했고 이재명이 총선에서 원맨쇼로 압승을
거뒀고 모든 법안 자체적으로 통과 가능하고 이래서 방상훈 회장이라도 쌩쌩한 게 살아있으면은 건강하면은 끝까지 버팅일 텐데 지금 방상훈 회장도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작년에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조국 신당으로 기사회생하려는 이 전략도 지금 계속 잘 안 먹히고 마지막 최후의 카드 추미애 국회의장 해서 조국 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깽판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조질 심사위원회 그것도 실패했고 조선일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이재명 정권이 오긴 올 것 같다. 이재명을 다시 암살하지 않는 한 방법이 안 보인다. 이재명 쪽에 돌아서면 의심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오지마 이런 것보다 이재명은 분명히 또 끌어안을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도 덕담도 해주면서 나가고 TV조선도 나가고 그러다가 잘 이용해서 정권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살려는 주겠죠. TV조선은 너네는 24시간 트로트만 해. 너네들은 이제 종편 뉴스는 못해. 정치 언급 못해. 너네들 살려줄 테니까 24시간 트로트만 해. TV조선은. 조선일보 너네들은 이제 경제 이런 것만 해. 정치 언급 금지. 살려는 줄게. 그러니까 트로트 조선으로 채널명 변경. 아, 예. 이러면서 살아남으면 되죠, 뭐, TV조선이. 그래서 이재명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정권 차지할 때까지 알콩달콩한 위험한 밀회를 같이 함께 하면 되는 거고, 희망회로 돌려서 죄송한데요. 스탠스가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 의중이 무엇인지 100% 아직은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쪽으로 올려는 화해의 제스처도 보이고, 또 뒤로 구린 짓을 하려고 한다는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볼게요. 나쁘지 않은 스탠스니까.